EC 3탄으로 EC 선생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팁들을 많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을 이제 모셨고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0년째 지금 EC를 하고 있는 이나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EC에 관련해서 이제 질문들을 드리고 아마 그런 질문들이 EC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되게 좀 간절한 질문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뽑았고 네. 마지막쯤에는 실제로 사용하시는 교환, 교구 네, 그런 것들도 제가 좀 실제로 친구들하고 아이들하고 쓰는 자료들을 많이 가져왔어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EC 교사를 하게 되셨는지 그것 좀 아,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한국에서도 사실은 비슷한 일을 했었어요. 교육 필드에 있었고 저희 언니가 먼저 이 캐나다에 와서 EC를 했고 이민까지 다 한 상태였어요. 사실 그때는 처음에는 그래 이민만 하고 다른 일을 해보자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저하고도 너무 잘 맞고 제가 잘 빛날 수 있는 직업이더라고요. 뭐 인펀, 토들러, 프리스쿨 에이지까지 지금 다 해서 많이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네. 10년을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그냥 경험 없이 오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저자세로 일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더 막 치운다는 거 아니면 뭐 뒷정리라든지 아니면 그냥 준비라든지 이런 데에 많이 국한돼서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고 좀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너무 저자세로 시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도 시작할 때는 처음 보는 단어들 이 단어를 이렇게 쓰는지도 몰랐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알고 시작을 하면 훨씬 더 편안하게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시작을 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경험을 많이 쉐어하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솔직히 제가 이제 EC 저도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솔직히 말하면은 너무 그런 게 필요해요. 왜냐면 EC 제가 이제 선생님이 되잖아요. 네. 저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정말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네. 내가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하고 되게 스스로 약간 의문이 들거든요. 학점은행제로 하시는 분들은 그 프랙티컬 경험이 전혀 없으시다 보니까 외국 아이들하고 말 한마디 안 나눠보고 바로 일을 시작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진입장벽을 조금은 제가 낮춰드리고 싶은 마음에 그 EC 교사들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수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은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사실은 저도 그렇고 주변에서 EC에 대해 좀 이렇게 추천해 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특히 EC를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EC를 이미 희망자분들께 좀 추천하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특히 코비드 이후에 뭐 그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 굉장히 교사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해요. 센터에 사람을 못 구해서 센터가 문을 닫을 지경일 정도로 물론 이제 이렇게 도시는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오픈하고 있고 이민을 해주겠다. 저도 사실은 이민을 위해서만으로도 EC를 하는 거를 추천드리는 게 사실 진입장벽이 낮은 편이에요. 영어 실력이 너무 좀 낮으시다 하시는 분들도 사실 내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대상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막 고급 어휘를 구사한다든지 아니면 문법적으로 어려운 문장을 써야 된다든지 이런 게 아무래도 다른 직종보다는 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진입장벽이 낮고요. 그렇다고 막 아무나 다 EC를 나 이민하고 싶어 EC 해야지? 막 또 이렇게 맞아요. 마음 먹으면 좀 안 될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왜냐면 사실 저하고 지내는 아이들과 그 가족들을 그들의 시간을 생각한다면 내가 막 인상 쓰면서 막 버틸 거야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것보다는 아이들과의 시간을 재밌게 하루를 보내신다거나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신 분들이 오시면 그 진입장벽이 낮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들하고 상대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영어를 너무 못하셔도 안 되고 아이에 대한 설명 아이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전달할 때도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진입장벽은 낮지만 그래도 준비하시고 노력하시고 많이 공부하셔야 되는 분야입니다. 맞아요. 영주권이라는 것도 주고 취업도 해주는데 공짜로 이렇게 뭐 한다는 건 사실은 말이 안 그렇죠. 되는 거고. 네. 이제 자격증을 만약에 이제 땄다고 쳐보세요. 두 번째 관문이 취업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저도 이제 취업을 준비해야 되니까 너무 막막해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맞아요. 더군다나 아예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학점은행제로 따가지고 그 자격증과 함께 여기에 도착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막막할 것 같아요. 맞아요. 인터뷰도 네. 또 무섭고. 네.
사실 취업을 하실 때 제일 그냥 첫 번째는 그냥 정말 부딪히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웹사이트에 여기서 많이 쓰는 사이트는 인디드라는 곳이 아, 있고 있는데 있죠. 또 잡뱅크라는 사이트, 뱅크란데도 있어요. 네, 잡뱅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올라오는 이씨를 넣고 자기 그 본인이 사는 지역 조건을 하시면 그쵸, 가까운 그쵸. 쪽으로 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말로 이력서를 막 뿌리시는 그런 경우가 사실 있고요. 근데 사실 오시는 분들은 이민을 하시려고 특히 오시는 분들은 LMIA까지도 얘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맞아요. 어떤 센터들은 아예 잡공고에 뭐 로컬 캔디데이트 only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안 하겠다라고 딱 못 받고 시작하는 그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거르는 게 좋죠. 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사실 이주공사라든지 아니면 유학원을 통해서 소개를 받으시는 경우도 있죠. 4년간 경험을 통해서 아는 센터들이 있을 테니까 그쪽에 부탁을 하시는 것도 사실은 나쁘지는 않아요. 제 주변의 지인도 그렇게 소개를 받았던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막막한 것도 있지만 플러스 기왕이면 좀 좋은 센터를 찾고 네, 싶다 이런 맞아요. 게 있어요. 근데 인디드를 좀 보다 보면 이게 어떤 센터가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전혀 안 나와 있고 너무 또 조그만 센터면 어떡하지? 약간 물론 거기서도 절 받아주면 감사하긴 한데 사람 마음이란 게 좀 그쵸. 큰 센터에 가서 이렇게 좀 쾌적한 어떤 환경 속에서 이렇게 또 일하고 싶긴 하잖아요. 그럼요. 솔직하게. 네, 네, 예. 네. 지금 뭐 이민 오시는 분들이 경력이 우선 없고 LMIA를 해야 네, 되니까 우선은 그냥 받아주는 데를 막 가요. 고맙습니다 음. 하면서 막 가요.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너무 그 이민하는 기간 동안은 너무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 그쵸. 센터에 따라서.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기왕이면 좋은 센터, 기왕이면 나를 알아주고 날 서로 윈윈하는 관계의 센터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기가 정말 사실 정말 어렵죠. 거기에는 사실 어렵죠. 정답은 없어요. 정말 랜덤이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하지만 내가 센터 그 우선 잡포스팅을 볼 때 이 센터는 걸러야겠다 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사실. 그것도 혹시 팁? 이거 제가 너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네. 포스팅을 너무 짧게 써놓는 센터는 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스팅을 맞아. 자세하게 쓰는 센터일수록 본인들에 대한 자부심도 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오랫동안 운영을 했던 센터들이에요. 근데 너무 짧게 우리 되게 우리는 이런 센터야. 사람 얼마 동안 일할 사람을 구해 이렇게 딱 하면 굉장히 작은 센터거나 아니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센터들일 경우가 많아요. 그런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 있다. 맞아요. 네. 저도 어떤 거 보면은 막 무슨 우리 센터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해서 뭐 네. 브리티시 어디서부터 네. 시작해갖고 막 엄청 많은 그 머리글이 있는 센터 있거든요. 네. 그런 데는 조금 그래도 좀 괜찮을 수 자부심이 있다. 있고 네, 그렇죠. 운영을 오래 했다는 건 그만큼 LMIA 경력도 확실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렇지, 장점도 그렇지, 있습니다. 그렇지. 저희가 현실적으로 볼 때는.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했던 센터들은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LMIA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 거부감이 없죠. 별로 없죠. 네. 그런 게 있고 또 하나 또 드리자면 또 좋은 센터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잡 포스팅 하나 그냥 제 개인 경험은 네. 이제 베네핏을 먼저 적어놓는 센터들이 있어요. 웨이지라든지 베네핏을 적어놓는 센터들, 적어도 레인지라도 적어놓는 센터들은 그래도 그쵸. 클리어하게 공정하게 이렇게 너 경험 없으니까 이만큼, 넌 경력 있으니까 이만큼 이게 딱 되는데 그렇지 않은 센터들은 너 경력 없고 너 이민 내가 도와줘야 돼? 그러면 완전 확 깎아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적어도 레인지를 내가 딱 포스팅을 해놓고 사람을 구하는 센터는 그럴 가능성이 좀 적죠. 네. LMIA도 그렇고 영주권 지원해주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좀 센터들이 그래도 많이 해주는 편인가요? 요즘에 많이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필요하고 센터에서는 사람이 많이 바뀌는 걸 기본적으로 좋아하지 않아요. 부모들도 그렇고 내 아이를 1년을 맡겼는데 그렇죠. 1년 동안 막 사람이 3-4명 바뀐다? 그러면 다들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LMIA 지원을 하면서 그 사람을 2년 정도 잡아둘 수 있다면 센터에서도 너무 그거는 좋은 방향이기 때문에 LMIA를 많이 지원을 해주지요. 근데 막 오픈한 센터들은 아무래도 전화를 받는다든지 이민국하고 인터뷰를 해야 되는 상황을 불편하게 생각해서 안 하는 센터들도 확실히 있기는 있어요. 꺼리는 분들도 있죠. 경험이 없고 그러니까. 네, 그 오너로서 내가 이 사람을 왜 뽑아야 되는지에 대한 어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민국이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질문한다고 들었거든요. 아. 네. 왜 로컬을 뽑지 않았느냐에 대한. 음. 네, 그래서 오너의 고충이 있어서 사실 많이 해본 그런 오너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컬리지 등록하고 나서 바로 발룬티어를 시작을 했어요. 나 이씨 시작한 학생인데 발룬티어를 하고 싶어. 그래서 그때 연락 왔던 두 군데 센터에서 발룬티어를 시작을 했죠. 정말 그냥 선생님들 도와드리는 정도의 일을 했어요. 아트 페인트 닦아주거나 아니면 그냥 그런 일이 없다 하면 아이들하고 그냥 같이 놀거나 그냥 시간 보내는 정도. 그리고 바로 사실 그 센터에서 우리 사람이 필요한데 오후에 와서 일을 해줄래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고, 그 센터에서 자연스럽게 프랙티컴도 두 개 중에 하나를 하게 되고 영주권까지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진 그래요? 네,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운이 좀 좋았죠. 사실 저는 너무 오래 시간을 잡지는 마시고요. 그냥 여기에 대한 여기 센터들에 대한 분위기를 파악하시는데 정말 좋을 것 같고, 사실 그 센터라는 게 정말 피지컬한 빌딩도 물론 중요하지만 코워커들 분위기가 나하고도 맞아야 돼요. 저하고 에너지가 맞는 코워커인지 저하고 에너지가 맞는 센터인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발룬티어를 하는 거는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근데 기간을 길게 갖지는 마시고요. 아주 여유가 되신다면 한 1주 아니면 2주 정도 하신다면 되게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제가 딱 들으면서 생각이 났는데 약간 인터뷰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맞아요. 그 네. 센터에 만약에 제가 지원하고 싶다 가봤는데 센터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이제 빠이빠이인데 발렌티어 끝나고. 근데 너무 지원하고 싶어. 근데 나에 대해 또 답 좀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럼요. 네. 그럼 인터뷰할 때도 좀 뭐 가산점 같은 그렇죠. 어떤 그런 네. 것도 있고. 네, 사실 제가 일했던 센터에서도 인터뷰 없이 그냥 스무스하게 그렇지는 그렇지 않아요. 아, 그렇지 않아요? 저 공식적인 인터뷰를 받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런 절차를 다 거쳤지만 물론 뭐 공고도 했고요. 그러면서 저도 그때 같이 지원을 했고, 물론 그렇긴 하지만요.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가산점이 있죠. 내가 그쵸. 이 친구가 얼마나 선한 마음을 갖고 일을 하는지, 얼마나 아이들하고 잘 인터랙트를 하는지 이미 보여준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센터 마음에 안 들어 하고 나왔더라도 다음 센터에 갔을 때 이 경험이 확실히 도움이 돼요. 내가 인터뷰를 하더라도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제 동료도 정말 한국에서 이런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학점은행제로 EC 자격증을 땄고, 그래서 되게 막막한 그런 상태였을 텐데 또 용감하게 여기서 2주 동안 발룬티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분? 네, 그분입니다. 그분. 네. 네네. 네, 근데 2주 동안 발룬티어를 했었고 그 경험을 녹여서 다른 센터에 이제 인터뷰를 할 때 그 2주의 발룬티어 경험을 굉장히 높이 샀다고 오너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발룬티어 경험이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발렌티어는 뭐 돈 받는 것도 아니니까 네. 좀 실수하고 그럼요. 네. 그래도 부담이 없으니까. 네네네. 그때 많이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실습하는 것처럼. 사실은 저는 이제 취업할 때 뭐 좋은 센터를 어떻게든 찾았어. 네. 근데 이제 인터뷰를 봐야 되잖아요. 그쵸. 그게 이제 가장 큰 허들이에요. 네. 저 맞아요. 같은 사람들한테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저는 우선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아마 다들 그러실 거예요. 영어를 못하니까 어느 정도 해야 되나요, 영어를? 참 이거를 어느 레벨까지다 라고 말하기 참 어렵지만 우선 오너가 하는 질문을 알아듣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으면 좋아요. 네, 그래도 어느 정도는 프로페셔널한 단어를 써주는 게 좋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준비하시려면 잡 포스팅을 보시면 정말 좋아요. 잡 포스팅에 퀄리피케이션 그리고 스킬스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거기에 나오는 단어들, 나는 굉장히 성실해, 아니면 나는 굉장히 빨리 배우는 사람이야, 오픈 마인디드야, 아니면 웜 헐티드야, 이런 단어들이 막 나와요. 이런 사람을 찾아 거기에 나오는 단어들을 좀 숙지하시고 인터뷰에 써야 녹아내시면 되는구나. 정말 꿀팁입니다. 이건 진짜 꿀팁이에요. 근데 이제 인터뷰를 이제 갔어요. 제가 갔는데 여지저지 지금 하고 있어. 인터뷰를 물어볼 거잖아요. 너 궁금한 거 없어? 이렇게 그럼요. 물어볼 거잖아요. 항상 물어봅니다. 네. 진짜. 네. 시급, 웨이지라든가 아니면 뭐 영주권 해줄 수 있나요? LMIA 해줄 수 있나요?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봐도 되나요? 이게 약간 한국 사람들은 왠지 이 얘기 하면은 네. 너 뭐 쟤는 약간
돈 보고 왔네 약간 이런.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인터뷰 초반에 하기보다는 사실 후반부에 하는 게 좋고요. 막 뭐 해줄 거야? 너 나 해줄 수 있어? 나 이거 필요해? 라고 접근하시기보다는 사실은 내가 이게 필요한데 이게 필요한 서포트를 너네 센터에서 해줬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왜냐면 나도 여기서 그로우 할 수 있고 그리고 너희도 나를 이제 쓰면서 좀 새로운 에너지가 될 거야. 나는 한국에서 왔고 뭐 새로운 문화를 가져올 수 있어 라든지 여러 가지 본인의 장점을 셀링하면서 자연스럽게 그걸 녹여내면 될 것 같아요. 후반부에. 얼마 좋겠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조금 난 더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사실. 그러면서 내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정말 센터는 많고요. 인터뷰 내가 여기만 보고 힘드니까 절대 여기서 무조건 할 거야 라는 마음 안 하시고 정말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쿨하게 내고도 정말 하시고 너무 최저임금을 부른다? 그러면 사실은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 너무 낮은 것 같아. 하면서 약간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 너무 저 자세가 아니네. 오히려 더 빛날 수 있어요. 여기는 문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니야 나 뭐 경험은 없지만 나 이렇게 준비 많이 했는데 나 이렇게 뭐 이런 장점들이 있는데 하면서 한 번 더 약간 그 볼을 한번 토싱해 주는 거 좋은 것 같아요. 혹시 이제 인터뷰하면서 뭐 어쨌든 뭔가 이제 준비해가야 되잖아요. 네. 나를 꽉 각인시켜줄 거야. 어떤 그런 필살기 같은 거 혹시 그런 게 있을까요? 이 부분은 사실 그 제 코워커한테 들었던 부분인데 본인이 경험이 없고 하니까 이렇게 교구를 만들어갔더라고요. 또 한국 분들 손재주가 또 어마어마하시잖아요. 그렇죠. 정말 예쁘고 정말 아주 튼튼한 그 게싱 박스라고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박스 안에서 이렇게 뭔지 모르고 뭔지 모르고 아이들이 이렇게 꺼내는 그런 액티비티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근데 그거를 정말 멋있게 만들었더라고요. 정말 아기상어를 이용해서 너무 재밌게 만들었는데 그걸 보고 오너가 정말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네? 이렇게 진심이네? 하는 걸 보여줄 수 있었던 그 하나의 정말 필살기였던 거예요. 그 친구는. 이씨 경험이 없지만 사실 나는 바로 일에 투입될 수 있어. 난 이런 것들을 쉬는 동안 만들었어. 아니면 뭐 구직하는 동안 만들었어. 하면서 그 프랩들을 보여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면은 맞아요. 이제 오너 입장에서는 네. 내가 뭘 믿고 네 말만 믿고 뭔가 이렇게 좀 펀한 아이템을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외에 이제 뭐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따로 준비해야 될 것들은 이거는 또 내가 만약 어떤 센터에 인터뷰가 잡혔다 하면 네. 그 센터의 홈페이지를 꼭 들어가셔서 About Us를 확인을 꼭 하세요. 그래서 필로소피라든지 아니면 어떤 센터들은 그동안 뭐 펌킨 패치를 갔다 하면 그 사진을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뭐 할로윈 파티를 했다? 그쵸, 사진을 많이 네. 올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다 보시고 나 너네 센터에서 너네 웹사이트에서 봤는데 이러한 거 내가 너무 나하고 너무 가치관이 맞아. 아니면 내가 정말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너네 너무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구나 라는 식의 멘트를 하시면 이 친구 진짜 우리 센터 관심이 있구나. 그렇네. 네. 그 센터의 웹사이트를 꼭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페이스북 페이지를 들어가셔서 그 센터에서 하는 활동들을 몇 가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그러니까 오너 입장에서 얼마나 고마울 거예요. 네. 자기 센터를 좋게 봤으니까 그래도 그럼요. 네. 지원했는데 거기다가 사전 조사까지 해서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좋게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또 이제 그렇죠. 뭐 나쁘게 네. 얘기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요. 네, 막 해주면은 오너 입장에서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좋습니다. 꼭 확인을 인터뷰 전에 꼭 그 센터에 대한 걸 많이 알아보시는 네. 시간을 가지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